자, 8시 3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사운드포스 하반기 마지막 기공 세미나. 제목은 더 히스토리 오브 이머시브 사운드.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좌장이시고, 오늘의 메인 강사이신 제이어쿠스틱 대표 현진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 두 분 계시죠? 최근 저하고 일본에 갔다 오신 그 송덕근 음향공학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운드포스의 대표 정기철입니다. 이제 이머시브라는 단어가 나온 지 10년 정도가 넘었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머시브라는 단어를 음향 쪽에서 많이 들었는데,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시겠지만, 또 이머시브라는 단어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머시브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머시브에 대해서 오늘 3시간 동안 전체적인 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방대해서, 이머시브 사운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들, 이머시브라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있던 그 시스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런 히스토리를,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머시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모노라고 하는 게 있었고, 모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신호가 채널 하나로 나가는 거를 이제 모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로 뭐 정관 방송이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2개의 신호를 쓰는 스테레오를 쓰게 되죠. 그러면 스테레오를 쓰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건데, 이제 보통은 스피커 2개를 놓고 쓰죠. 근데 이제 대전제는 채널 1번, 레프트에 나오는 시그널과 채널 2, 라이트에 나오는 시그널이 아예 녹음 자체가 틀린 2개의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사람이 2개의 귀로 이제 들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팬텀 이미지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래서 분명히 스피커 2개를 스테레오를 틀면 스피커와 스피커 이 가운데에 음상이 잡히죠. 거기에 분명히 뭐 소리 나는 게 없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스윗 스폿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나와서 그거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2개의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언급하겠지만 바이너럴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한번 나오겠지만 2개의 귀로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음상이 가운데 맺힌다든지 혹은 좌측에 맺힌다든지 우측에 맺힌다든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죠. 어디서 많이 쓰냐? 뭐 텔레비는 좀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볼 때 패닝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해서 모노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방향성을 줄 수 있다는 거. 레프트나 라이트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그 서라운드 5.1이라고 하는 5.1, 7.1이라고 하는 그래서 0.1은 이제 서브우퍼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 마케팅에서 이제 헷갈리게 이제 뭐 360도니 입체니 막 이래갖고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어 레벨에 있는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360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5.1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5개를 두죠. 센터, 레프트, 라이트, 서라운드 레프트, 서라운드 라이트. 근데 이 개념은 영화에서 온 거죠. 영화에서. 조금 더 몰입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채널 베이스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돌비 애트모스라 그래가지고 화이트 채널 천장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달아놓고
음상이 위로 뜨게 하는 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고요. 하이트, 높은 곳. 높이. 천장에 예. 높이. 천장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다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뭐 5.1.4, 7.2.4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하이트 채널의 숫자죠. 스피커 예, 숫자. 스피커 숫자. 채널 숫자. 5.1, 7.1 이렇게 받다가 뒤에 하나가 더 붙네. 예, 그렇죠. 뒤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천장에다가 어떻게 붙이는가. 그러니까 4 하면 4가 뒤에 그 천장에 천장에 스피커 이제 숫자. 애트모스.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스테레오 나오면서 나왔던 개념이 이제 바이노럴. 그 바이노럴은 말 그대로 바이가 이제 두 개라는 뜻이고, 노럴은 이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길을 사용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들리는 걸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이노럴을 막 보다 보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ITD라는 단어가 나오고, ITD. ITD는 인터오럴. 그러니까 이 양쪽 귀에 시간의 차이, time difference. 그러니까 이제 양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 차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D, T는 time, difference. 그러니까 왼쪽이 먼저 들어오면 우리는 음상이 왼쪽에 있다고 느끼고, 어떻게 보면 하스 이펙트랑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레벨 디퍼런스. ILD. ILD.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약에 왼쪽에 큰 음압이 들어오면 음상이 왼쪽에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우리 뇌는 소리의 방향성을 인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이노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는 애가 머리 전달함수,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이라고 HRTF라는 거를 쓰는데, 얘는 이제 조금 조사를 해보면, 더미 마네킹에다가 여기 귀때기 달아놓고, 마이크에 달아놓고, 음원을 여기서 칙 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 IR을 잡아요. 여기다 놓고 칙 쏴갖고 레프트 라이트를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다는 소리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거리차가 있으니까 시간차가 생기겠죠? 이게 또 음압이 또 세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파형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차이를 가지고 레벨과 타임의 차이를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을 해서 음상을 바꿔요. 그래서 ITD와 ILD가 같이 적용이 돼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HRTF 펑션에 있는 게 우리가 그냥 공짜로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 사이트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로도, 그다음에 뭐 15도 각도로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 그렇게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노 시그널을 그 모노 시그널을 레프트 라이트로 이제 시간하고 레벨 차이를 줘가지고 음상의 위치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혹시 유튜브에서 8D라고 해갖고 이렇게 서칭을 해보시면 꼭 이어폰을 써서 들으세요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베이스가 쓸데없이 3D, 4D 할 때 8, 8. 그러니까 8D 해갖고 뒤로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은 HRTF를 활용해서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클랑이라고 몇 년 전에 나온 거. 걔도 이제 HRTF 써가지고 바이올린은 이쪽에, 첼로는 이쪽에, 뭐 보이스는 이쪽에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해서 쓰게 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뭐 VR이나 이거 쓰는 것 쪽에서 요거를 좀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되는 거는 제가 아직 깨달아 갖고 못 봤고 대신에 이제 비주얼 가지고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노럴하고 스테레오하고의 차이점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 그러면 크로스톡이 있냐 없냐. 그래서 스테레오는 녹음 자체나 플레이백 자체나 크로스톡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왼쪽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무조건 왼쪽 귀, 오른쪽 귀 두 개 다 들어가요. 얘는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는 오른쪽 귀, 왼쪽 귀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음상이 스피커 사이에만 잡혀. 이 스피커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네. 헤드폰도 마찬가지야. 근데 바이노럴은
이 왼쪽 스피커가 왼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조건 왼쪽에만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를 패스가 잘라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면 이쪽 왼쪽에 오는 소리는 오른쪽으로 잘 안 넘어가죠. 아, 크로스토크, 누설, 이렇게 세지 않는다.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스피커로 들었을 때는 요 아래만 있는 거고 스테레오를 이어폰으로 들으면 이 음상이 이 귀하고 귀를 이렇게 일자로 팡 뚫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잡혀요. 근데 바이노럴로 녹음된 걸 들으면 외재화라 그래서 밖으로 빠져요, 이렇게. 제대로 하면. 음상이 밖으로 빠진다. 밖으로 빠져. 그럼 스피커로 얘기한다면 스피커로 스피커 바깥쪽으로 바깥으로가 잡혀요. 빠지는 거네. 그게 되려 그러면 왼쪽에 나오는 스피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귀에 들어가는 어떤 패스가 있겠죠. 주파수나 음압이나 이거를 잘라야 돼. 필터를 걸어가지고 없애. 얘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잘라서 없애요. 그러면은 이게 음성이 바뀌어져. 음성이 밖으로 빠져요. 야,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기 일본 음향학회 갔는데, 한, 사이즈는 한 요만해요. 스피커도 조그만 거고. 걔가, 그분 개발하신 분이 그냥 스테레오 사운드인데, 이러고 듣고 있다가 버튼 빵 누르면, 요 안에 있던 음상이 이렇게 확 넓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가까우니까 되는 거고, 멀면 또 이게 거리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바이노럴과 스테레오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크로스톡을 잘라주느냐, 안 잘라주느냐. 그래서 바이노럴 녹음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아예 신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나오는 신호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걸 잘라주기 위해서 더미 헤드를 쓰는 거고. 바이노럴 녹음한 것들은 현실에서 스피커를 구현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쵸. 그 스피커는 어차피 둘 다 다 들리니까.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만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잘 되는 거고.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더미 헤드 같은 걸로 녹음을 한 다음에 스피커로 두 개로 딱 틀어서 들으면 뭐야 이거 소리가 왜 이래?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이노럴로 녹음한 거는 항상 이어폰으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유튜브에 ASMR이라는 걸로 쳐보면 먹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귀때기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귀 파는 거, 뭐 바버샵 이런 거 같은 거는 스피커로 들으면 뭐야 이거 이러는데 이어폰으로 딱 들으면 진짜 여기서 이렇게 촥촥촥촥 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래 이제 그런 큰 레코딩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백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대충 뭐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지식으로 가고, 준비해 한 요 PPT를 한번 좀 가서 볼게요. 이거는 옛날에 한번 저기 음향학회 때 했던 내용에다가 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이머시브 사운드라는 2019년도에 나온 건가, 20년도에 나온 건가, 하여튼 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노포닉 시스템, 스테레오포닉, 뭐 서라운드, 하이트, 뭐 이런 거를 뭐 그냥 러프하게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거를 나가기 전에 뭐 이제 사운드하고 오디오의 차이점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소리는 우리가 전부 다 소리하는 사람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공기 입자의 진동이에요. 진동. 그리고 그 진동에 의해서 압력이 바뀌는 거고. 압력의 변화를 우리 소리로 인식하죠. 네, 그 압력의 변화를 우리는 고막을 통해서, 뼈 세 개를 통해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우리 뇌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리가 암만 나도 내 고막이 고장 났으면 소리는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요 인간의 청각기관의 감각을 일으키는 거시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그 스윗 스폿이나 스윗 에리어 얘기할 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스테레오로 작업을 해도 듣는 사람이 저기 한쪽 귀로 들으면 스테레오 음장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항상 그 인간의 청각 기관의 감각을 일으키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압력의 변화인데, 공기 압력의 변화인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가 압력의 변화를 전압으로 많이 표시를 해주죠. 근데 이제 전압으로 표시를 하고, 압력 같은 경우에는 양압이 있고, 그러니까 정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쪽에 압력이 있고, 네가티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에 에너지를 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니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곱을 해서 이제 음압은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 많이 속는데, 야, 사운드가 이상해. 사운드가 이상해. 자, 그럼 이건 뭐를 나타내는 거냐? 원래 사운드라는 거는 자연에 나오는 모든 소리예요. 근데 이게 새소리인데, 새가 진짜 책책책책 거리는 소리인데, 새가 아파. 그래갖고 찍찍찍찍 거려. 그러면 이거 사운드가 이상한 거 맞아. 근데 이제 스피커에서 새가 짹짹짹 거리는데 스피커 찢어졌어. 그래갖고 짹짹짹짹 소리가 나와. 그러면 이거 사운드가 이상해야 돼요? 오디오가 이상하다 그래야 돼요? 오디오가 이상하다 얘기했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 개념 없이 쓴다고. 네, 그래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그 사전에서 따온 건데, 사운드랑 오디오랑 이제 뭐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디오 틀리다. 그래서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recorded, transmitted, or reproduce.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거든요. 소리를 저장한다는, 레코드 한다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일 유명한 사람 있잖아. 에디슨 형아. 그 형아가 제일 먼저 녹음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노래까지 모르죠. 노래? 그 떴다 비행기래요. 떴다 비행기. 그거를 이제 진짜 떴다. 그러니까 자기도 흥분해갖고 이거를 노래를 개떡으로 부른 거예요. 떴다를. 사람들이 막 웃었어. 근데 이제 자기는 노래 안 부르고 이 틴코일, 그러니까 그때는 왁스였죠. 왁스에서 플레이백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졸도를 한 거지. 레코드가 됐다.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력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저장을 한 거냐,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쓰는 이제 그 LP, 걔도 이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기계적인 거죠. 그 다음에 했던 게 테이프, 걔는 이제 마그네틱.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그 CD, 디지털로 넘어갔고. 요즘은 이제 그 디지털에서 막 그냥 네트워크 플레이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이제 이 녹음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송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전송도 이제 선을 스피커 케이블로 날리느냐, 요즘처럼 와이파이 디지털로 날리느냐, 이런 거고, 리프로듀서도 헤드폰으로 하냐, 스피커로 하냐, 뭐 다 틀리는 거. 그래서 오디오는 이제 요런 과정을 거치는 다음에 나오는 소리를 오디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은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언플러그드 뮤직이라고 해서 그 확성기를 안 쓴 바이올린이나 뭐 클래식 전통악기가 연주하는 거를 어쿠스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직스, 물리에서 소리를 핸들링 할 때 어쿠스틱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처음에가 있는 것처럼 그 어쿠스틱이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공간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거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 다 이해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만 뭐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모노, 스테레오, 서라운드, 멀티 채널 이 개념은 한번 얘기를 했고, 바이노럴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스 이펙트 우리 많이 얘기를 하죠. 요것들도 이제 다 있는 거고, 팬텀 이미지도 우리 방금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써놓은 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 이거 일본 친구들이 이거를 음상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게 무슨 개념이면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올 거냐는 거예요.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올 것이냐, 어디 위치에 있냐, 어느 방향에서 오느냐. 근데 그게 이제 대전제는 내가
어느 방에서 오느냐를 느끼냐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데 어느 소리가 났을 때 한 사람은 왼쪽이요, 한 사람은 오른쪽이요 그러죠. 등을 맞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를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거는 우리 귀가 두 개죠. 이 두 귀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영상도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악어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악어가 사냥을 할 때, 물속에서 사냥을 할 때, 쭉 오다가 이 친구가 요렇게 주둥이를 왔다리 갔다리 한대. 이게 뭐냐면은 위치를 잡는 거예요. 거리를. 그래가지고 꼬리에 힘을 팡 줘가지고 내가 10m를 날아갈 건지 5m를 날아갈 지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팡 차고 탁 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두 눈의 요 시각 차이, 요 차이를 가지고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거를 하면은 올빼미 있죠, 올빼미. 올빼미나 부엉이. 이런 애들은 우리는 귀가 눈 기준으로 해서 수평에 딱 있는데 저 부엉이 두개골이에요? 부엉이 귓구멍은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 아래 진짜로? 진짜 밑에. 이거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람에 비해서. 이 수평에 귀에 있는 거랑 이렇게 끼우러져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엉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저렇게 진화를 했을까? 힌트는 부엉이는 이게 막 숲에서 이제 겁나게 날아다니면서 이게 내리꽂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로 잡아먹잖아요. 높이에 대한 감각은 또 그럴 것 같아요. 높이. 위치. 아래 위. 아래 위. 좌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좌우도 똑같아요. 좌우는 우리랑 똑같고 아래 위가 우리보다 좋은 거예요. 근데 좌우는 어쨌든 좌우는 이 거리가 있으니까, 요 디스턴스가 있으니까. 좌우보다는 어쨌거나 좌우에 대한 예민함은 덜할 것 같아요. 좌우에 대한. 오케이, 자 그렇다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래 위로 돼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아래 위에 대해서 좀 감각이 좀 떨어지죠.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네. 근데 얘는 이제 밑에 있는 설치류를 날아다니면서 잡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한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진짜 실험을 해보면, 사람도 만약에 아래 위로 이렇게 좀 안 된 얘기지만 그렇게 된 사람은 아마 이 사운드 로컬라이제이션 아래 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 추측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악어. 그래서 이 두 눈 사이의 거리, 두 귀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많이 틀리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올빼미 두개골도 보네. 그리고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이쪽으로 슉 넘어가서 그 웨이브 필드 신세시스, WFS라는 개념. 그러니까 잠깐 내가 유체이탈 잠깐 했는데 JBL 그 프로그램 저 단어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신스사이저라고 하잖아요. 네, 건반. 합성. 그것도 이제 인공 소리를 만드는 거. 그것도 신디사이저 비슷한. 그리고 근데 이제 옷도 신세틱이라 그러죠. 신세틱. 섬유를 대체한 거. 그래서 이제 그 필드라는 게 이제 여기서도 잠깐 위에도 나왔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장. 된장, 고추장이 아니라 음장. 어떤 뭐 이렇게 장소 뭐 이런 거로가 돼서 그 웨이브라고 하는 장애를 합성을 하는 이제 이런 거고, 그거에 가장 펀더멘탈한 거는 그 하이건스 프리건스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어떤 음원이 이렇게 퍼질 때 각각의 점에서 또 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걸로 되는 거고. 호이겐스의 원리. 하이겐스. 한국말 호이겐스, 하이겐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게 이제 요런 하이오더 앰비소닉이랑 채널 베이스 오디오랑 오브젝트 베이스 오디오. 이게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 오디오를 좀 많이 설명할 거고,
채널 베이스는 우리가 5.1, 7.1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하이 오더는 A 포맷, B 포맷 얘기하는 거고. 잠깐만, 하이오더 엠비소 이건 뭐라고요, 방금? 뭐, 이거 지금 B 포맷으로 녹음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넘어가면은. 포맷이 다른.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이오더 앰비소닉은 씬 베이스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씬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씬이냐면 이 지금 공간에 대한 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B 포맷 마이크로폰을 딱 놓으면 B 포맷은 마이크로폰 4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스페셜라이제이션은 이제 공간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 이머시브 사운드는 테크놀로지와 아트 중간에서 매개를 잘 해야 된다. 이 아트는 다른 말로 컨텐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네. 콘텐츠.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머시브 테크놀로지가 잘 돼도 컨텐츠가 안 좋으면 뭐 결론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컨텐츠, 이머시블 컨텐츠가 중요하다. 우리가 여태까지 늘 이 이야기를 빼왔어.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저기 송 대표랑도 얘기했지만 예술이 먼저냐 테크놀로지가 먼저냐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뉘앙스인데 예술가들은 상상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상상한 거를 우리 이제 엔지니어들이 기술적으로 서포트해서 그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게 그 아이패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가 자료를 본다고?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에이씨 뭐 전화기를 어떻게 손으로 들고 다니게 했는데 근데 그게 저기 스타워즈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그 영화를 보면 한쪽 구석에서 엑스트라가 이 A-패드 그 A4 패드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찾고 막 이렇게 버튼 눌러갖고 하는 있었어. 있었어.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사람 그 과학자들이 따라간 거 아니냐고 이제 뭐 저 사람은 미래에서 왔을 거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소리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측면은 소리를 음악에서 이제 어떻게 들을 거냐. 그 다음에 물리에서 어떻게 들을 거냐. 요게 그 유명한 파동방 정식입니다, 요게. 그래서 하여튼 소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이제 음악적에서 물리, 뭐 건축, 전기, 전자에서 이제 바라보는 얘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답 나오는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으로 가면 내가 이제 청취할 때 어떻게 위치가 어딘지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안전한 상태인지 불안전한 상태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다 바뀐다. 그래서 이제 모노 시스템 얘기할 거예요. 이거 이제 위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노는 뭐 놓는 위치에서만 이게 딱 잡히겠죠. 여기 있으면 이쪽에만 있을 거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다고 느낄 거고. 근데 스테레오는 여기 나오는 거랑 여기 나오는 거랑 음압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리가 여기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쪽에 크게 하면 음상이 여기 잡힌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은 바이노럴에서 인터럴 레벨 디퍼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LID를. 근데 얘는 지금 거리가 가깝고 멀죠. 이거 이제 타임 디퍼런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음상은 가까운 데에 잡힐 거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왔다 갔다 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스테레오에서 소위 말하는 패닝이라는 거 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컴프 가지고 음상을 뒤로 뺐다 앞으로 뺐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노 스테레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WFS 개념을 설명을 하면 지금 이 빨간 선이 쭉 올 거예요. 쭉 오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귀에 먼저 도달하고 여기에 나중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타임이 도착하는 시간이 틀리니까 음상이 왼쪽에 있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요런 개념이 WFS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골과 골을 연결한 파선이 되는 거죠. 음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가만히 보면은 요 빨간 바이올린은 여기서부터 소리를 틀어요. 네. 그러면 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빨간 선으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빨간 거. 그러면은 A, B, C 이 사람들 한테 보면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왼쪽에서 먼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요 피아노는 두 개 동시에 다 들어오니까 센터에 있다고 느낄 거고, 얘는 우측에 있다고 느낄 거고.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스피커가 양쪽 두 개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 넓은 면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줄 거냐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스테레오하게 하면 로컬레이션이 B 외에는 AC는 제대로 로컬레이션이 되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네. WFS라는 기술을 통해서 모든 위치에 각각의 로컬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피커들을 촘촘히. 네. 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 머리를 이렇게 세 개만 그려놨지만 여기다 배열로 전부 다 그려놓고 계산을 해봐도 모든 사람이 바이올린은 왼쪽에 있다고 느낄 거야. 근데 만약에 스피커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것만 있다고 치면 두 개만. 스테레오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소리만 들릴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쪽에 있는 사람은 이 소리만 들릴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골고루 다 들릴 거고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가 있다. WFS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레오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30도, 30도. 그러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녹음은 이제 XY, ORTF, 발메인, 미드사이드. 요렇게 이제 그 녹음하는 테크닉을 가지고 두 개, 이쪽에 나가는 소리, 이쪽에 나가는 소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그 바이너럴에서 얘기하는 그거랑 또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테레오가. 스테레오는 LR 중간에 이미지가 생깁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쵸.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테레오포닉은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아까 그거랑 이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팬텀 이미지도 스테레오 스피커 LR 사이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쵸. 근데 이제 센터 스피커를 쓰면 이제 요렇게 팬텀 이미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서라운드는 이제 우리 5.1에서 요렇게 이제 그 스피커 레이아웃은 얘기를 하고, 구성하는 거는 이제 플레이어, 멀티 채널 오디오, 우리 AV 리시버라고 하는 거, 요런 거를 통해 갖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를 녹음하려면 OST 포맷을 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게 되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신베이스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닝 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요 트랙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디로 나와야 돼. 이제 이런 거를 다 프로그래밍을 일일이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레이아웃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다시 해야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볼 이머시브 사운드에서는 그거를 좀 더 편하게 오브젝트 베이스라는 개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한 방에 그냥 해결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채널 베이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LCR 나가는 게 그냥 1대1. 방금 봤던 게 신베이스. 이거? 채널 베이스. 채널 베이스. 네. 근데 요거는 내가 잘못 들어놓은 거예요. 신베이스에서. 약간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거 무시. 오케이. 서라운드에서는 둘 다 쓸 수 있는데, 제일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이건 거죠. 어떤 모노로 나오는 1번 트랙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런 거에서 이 양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채널. 각각의 채널의 레벨 가지고. 레벨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니까 인지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얘기했던 그 레벨 디퍼런스를 활용해서. ILT, 인터, ILD.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히 스크린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 도입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 카메라 워킹이 그 주인공 뒤를 비춰주면서 주인공 뒤쪽에서 어떤 나쁜 놈이 해코지 하려고 막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발소리가 이쪽에서 떠벅떠벅 나면은 이 사람은 더 몰입을 하겠죠. 야, 너 뒤에 나쁜 사람 위험이 존재해.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포맷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7.1, 세분하게. 네, 7.1에서 이제 조금 더 7.2인데 정확하게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근데 얘는 대전제가 스피커 레이아웃이 이 위치에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스피커를 항상 이렇게 배치해놓고 이거 플레이백 해야지 우리 이 스피커를 일렬로 쫙 해놓은 다음에 플레이백 하면은 느낌이 안 나오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스피커 위치가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 채널 베이스. 서로 약속대로 녹음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저기 이머시브에서 오브젝트 베이스로 가면 다 계산을 해버려요. 오케이. 근데 이거 이제 하이트 채널 이제 뭐 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돌비나 뭐 DTX나 오로 3D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많이 쓴다. 그것도 서로 약속을 서로 약속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잡고 거기 맞춰서 레벨을 주고. 어쨌든 이것도 채널 베이스. 그쵸. 네. 채널 베이스지. 이게 스피커가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거 이머시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아니 뭐 이머시브라는 개념을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동작하는 방법이 채널 베이스로 갈 거냐 아니면 씬 베이스로 갈 거냐. 자,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베이스. 채널 베이스. 네, 채널 베이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하이트 채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9.1.6개의 하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하얀 것들 있죠, 요거. 얘가 하이트 채널이에요. 천장에 설치했다. 천장에. 1은 우퍼고 9는 9번이 이제 레프트 앤 라이트 터퍼 미들 오버헤드 스피커. 어우 씨 말도 어렵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 뭐 천장에 애트모스 스피커도 달려 있고 하니까 이거 이머시브 느낌 줄 수 있지. 이거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이머시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맞아요. 이 이머시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이게 다루고 있는 거는 채널 채널 베이스다. 베이스. 이게 보는 사람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니 나중에는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중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채널 베이스와 오브젝트 베이스는 구현하는 방식이지 이머시브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맞아. 방식은 채널 베이스도 이머시브로 만들 수 있는 그쵸. 것이고 오브젝트 베이스도 이머시브 만드는 것이 뭐 오브젝트 베이스만 이머시브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오케이. 강론은 조금 뒤에 들어가는 거 하시고. 네, 맞아요. 그게 맞아. 혹시나 이거를 좀 뭐 채널 베이스는 이머시브가 되고 오브젝트 베이스는 이머시브가 뭐 안 되고 그런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방식이 있다.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오브젝트 자, 이제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다 하이트 채널 이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한 거예요. 2.4, 0. 서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THX 10.2 채널을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오로 3D에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거는 지금 이 채널들이 무조건 많이 있어야 돼. 아웃풋 채널이. 살아남은 포맷은 쭉 나가는 거죠. 쭉, 예, 요게 이제. NHK도 이렇게 시도했지만 이것도 죽었고. 이것도 얘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사요나라 했죠. 네. 동경 올림픽 때 NHK에서 이거 미루려고. 왜 사요나라를 했어요? 동경 올림픽 실패했잖아. 아. 동경 NHK에서 이걸로 이제 송출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오디오 채널이 24채널이 필요한 거야. 이거 일반 가정에서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샘플룸 만들어 놓고 뭐 난리를 했는데. 저희 스피커가 도대체 몇 개야? 24개. 24개를 기본 집안에. 거실에다가. 스고이 진짜. 이제 뭐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좀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삼촌 세대 분들이 혼수를 전축을 해오셨어. 별표 전축. 예. 그리고 내 또래 친구들이 5.1을 해왔어. 근데 딱 해놓고 집들이 한 번 하면 좁으니까 스피커들이 앞에 일렬 정도에 쫙 하고 있다가 그 애기 딱 나면 이 서라운드 애들이 베란다로 나가.
그러고 있다가 애 이제 유치원 가면은 이 시스템이 통째로 빠져. 그런 거 이제 다 경험 한번 하셨죠. 예. 근데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얘기 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 이런 이머시브는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 쪽으로 좀 많이 컨슈머 쪽은 결론 쪽으로 가서 결론은 있다. 네.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집안에서 한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층간 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 이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시도를 한번 해본다. 야. 그 저기 층간 소음 나는 거 리벤지 하려고 그랬더니 좋겠지.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머시브 생각할 때는 B2B도 생각해야 되고 B2C도 생각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B2B. 상업적으로 할 것인가, 소비자가 직접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요것도 이제 5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뭐 효과 좋더라.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송출하면 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녹음 쪽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그 허스필드 대학교의 그 이영국 교수님, 그분이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계시고, 뭐 이런 그 테크닉들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뭐 다 신베이스인데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로 넘어가가지고 아까 우리 그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오브젝트 베이스 그러면 한마디로 뭐로? 자, 오케이. 일단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오브젝트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객체인데. 객체. 객체. 이게 또 한국말의 객체도 어려워. 맞아, 어려워. 객체 말 자체가 드물지.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프로그래밍에서 왔어요. 프로그래밍. 이거 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자, 이게 이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내가 버튼 10개를 만들어야 돼. 버튼 10개. 그럼 버튼 10개 만들려면 네모 만들어야 되죠? 네. 그 네모에 색깔 찍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기능을 만들어내야 되죠. 네. 근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 그치. 근데 오브젝트는 색깔, 모양 이런 거는 다 똑같이 갖고 있고 카피 10개 해. 그다음에 소관해서 얘 기능만 바꿔줘. 그러면은 내가 버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 사이즈하고 컬러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튼이 갖고 있는 속성을 그냥 카피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이게 우리 이쪽 우리 넘어오면 어떤 모노 채널을 갖고 있는 사운드 소스가 있는데 얘가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 그 속성이 뭐냐면 어떤 시간에는 너는 이 위치에 소리가 나야 돼.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위치에 있어야 돼. 뭐 이런 데이터를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위치 내지 좌표, 위도 경적 이렇게처럼. 그 다음에 또 너 이 시간에는 소리 안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는 너 조금 살짝 나와야 돼. 또 어떤 시간에는 크게 나와야 돼. 레벨 이런 거를 다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트랙 자체 통째로 온오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A라는 아나운서가 아나운스먼트를 하고 같은 화면인데 B라는 아나운서가 아나운스먼트를 해. 우리는 그 만약에 월드컵 축구를 본다 그러면 누구 아나운서가 잘한다 그러면 방송국을 바꾸잖아. 방송국을 바꾸잖아. 근데 이거는 방송국은 똑같은데 방송하는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야 내가. 이게 온오프. 여기서는 이제 플래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플래그를 올리면 이 사람 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는 나는 저기 아나운서 얘기하는 거 싫고 그 현장감 있게 그 배경소음을 높이고 싶어. 그럼 배경소음을 크게 해갖고 들으면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쪽 자료를 보면 메타데이터라 그래요. 말을 영어로 하면 메타데이터. 자, 메타데이터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오브젝트 음향에서의 이머시브
그 이머시브 안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터라는 단위는 오브젝트. 그 단어는 하나의 음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음원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쵸. 예, 그 속성이 예를 들어서 그 위치, 그 좌표, 좌표. 그런 거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껐다 켰다, 온오프, 뭐 뮤트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시간, 이렇게 시간 흘러가면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와야 돼.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럼 그런 속성이 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에서 끝나지 않고 더 많다라는 얘기지. 아니 그건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머시브 소프트웨어가 편하다, 쓰기 좋다 하는 게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어쨌든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음원을 음향 이머시브에서는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오브젝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머시브 구현하기가 쉽다. 왜냐면 이머시브는 아까 우리 손 박사 얘기한 것처럼 채널 베이스에서도 가능은 해요. 노가다 해가지고. 우리가 5.1에서 패닝을 하려 그러면 차 소리 패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 소리 들어가 있는 이 5개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음된 그 모노 파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시간을 보면서 자, 뭉 하니까 지금 0초에는 여기서부터 레프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하면서 내가 패닝을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그 5.1 패너가 하는 역할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소리는 작게 나오고 여기 있는 소리는 크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음상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여기랑 패닝을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 커졌던 게 작아지면서 여기가 커지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채널 베이스. 채널 베이스에서. 근데 오브젝트 베이스 넘어가면 야 0초에서 여기 1초에서 여기 2초에서 여기 하고 엔터 빵 치면 좌표를 찍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너 이 시간에는 여기서 소리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야 돼. 그럼 그 사이에는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되겠지. 위치를 딱 지적을 해주면 지가 이렇게 쓱 가. 그게 오브젝트 베이스의 특징인 거예요. 채널 베이스는 만에 하나 이제 스피커 거리가 멀어졌다. 다시 해야 돼. 패닝, 타이밍을. 스피커가 여기 있을 때랑 저기 있을 때랑 이렇게 휙 돌아가는 게 느낌이 틀릴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똑같은 경우에서 오브젝트라고 한다면 똑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야? 스피커가 멀어졌다고 한다면 오브젝트도 역시 위치를 다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다? 스피커에 대한 위치는 다시 지정해줘야지. 왜냐면 아니 그거는 기본으로 돼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조그만 곳에서 큰 데로 넘어간다고 하면 처음에 오브젝트 베이스 할 때는 처음에 스피커 설정에 대한 것들은 컴퓨터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따로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잠깐. 지금 8시 53분입니다. 우리 잠깐 쉬어야 되니까.